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콜라TV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홍로 과수원에 들려봤습니다. 아침 한 9시 전후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때쯤 되면은 가장 민감하죠. 개화기 때는 냉해피해도 있고 꽃눈이냐 잎눈이냐 또 확실히 구분되는 시기가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초가 이렇게 잎이 꽃눈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생육 상황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전개상을 보니까 이 앞당겨지는 총 기간은 대략 5일에서 일주일 이상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물론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지금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갈반이 좀 왔던 집도 상대적으로 꽃눈이 그렇게 적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금년도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사과 가격이 좋았습니다. 또 올해도 제가 전년에 이어서 사과 값이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 봤을 때 사과 가격이 좋은 해에 우리 개화기 중에 냉해피해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복수하는 금년도 동해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5% 이상이 동해피해 받은 걸로 제가 자체 조사 결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늘 보면은 이 값이 좋을 때 보면은 꼭 보면 무슨 일이 터지거나 예를 들면 태풍이 오거나 이런 봄에 우박이 오거나 하는 그런 자연재해가 발생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봤을 때 상당히 의외로 꽃이 많을 수가 있고 또 봄철 개화기 냉해 피해가 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도 나와보니까 다 꽃입니다. 물론 이건 스포타입 풍산계 홍로기 때문에 원래 꽃이 많이 옵니다만 오히려 홍로가 때에 따라서는 해거리가 특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간혹 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가수원은 대부분 꽃이네 보니까 꽃인데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현재도 이 정례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몇 개 이렇게 밀어보니까 잘 따여집니다. 예를 든다면은 뭐 이런 것들은 꽃인데 밀면 잘 따여지죠. 지금 이렇게 쏙 밀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례 작업 하신 분들은 정례 작업도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도 여기서 보면은 이 전부 다를 밀어버리면은 엽수가 상당히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등에 나오는 부분을 따버리고 나머지는 놔두셨다가 꽃을 따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한겨울에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제거할 때는 많이 밀어도 다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잎이 많이 확보가 됩니다만 지금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록볼록 구분됐을 때 너무 과도하게 밀게 되면은 오히려 유효 엽수가 다소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없는 부분이다 판단되는 부분에서만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셔야 되고, 다만 여기 좋은 예가 있네요. 요 홍로는 여러분들이 경험상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열매가 달리고 꼭지 짧죠. 열매가 달리고 난 다음에 요 뒷부분 요게 어깨 잎이 되겠습니다. 요게 가래 가지고 나중에 가을에 여러분들이 제격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요게 잎이 요 열매 부분을 대어 가지고 착색이 방해되죠. 그리고 잎박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요런 것들을 정화 바로 뒤에 있는 눈 요거를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제거하시면은 한 개 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밀어버리시면 나중에 가을에 여러분들이 잎 제거 작업할 때 상당히 더 편리합니다. 쉽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시면 이 경우는 작년에 심은 나무입니다. 작년에 심고 난 다음에 센 가지는 따셨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가지가 나올 걸로 예측했는데 우리가 이 최근 그 M9 또는 뭐 요런 2년생들은 가지가 잘 나옵니다만 요게 원래 심은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 막 이중 전목묘 같은 경우는 이 뿌리 근권 뿌리기가 두 개지요. 위에는 M9 또는 M26, 지하부 땅 속에는 실생대목이 있습니다. 그 실생대목의 힘 때문에 상당히 성장도 강하고 직지 발생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작은 묘가 문제죠. 특히 M9 작은 대목이 이 직지 발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뭐 BA 처리라든지 포미나 처리하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직지 발생의 근간은 밑에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들이 묘목 상태에서 뿌리가 작죠. 그걸 다시 캐서 네밭까지 수송해서 옮겨 심었기 때문에 뿌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신초 발생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은 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뿌리를 근권을 어떻게 빨리 활착시키고 뿌리 수를 증가시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나무 생장 또는
나무의 어떤 자람새, 그걸 통해서 또 이 뿌리를 통해서 직접 발생을 유도시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무 처음 심으실 때는 물 500리터를 반 채우고 거기다가 제가 이 톱신 M, 그 다음에 아리지오판 또는 벤네이트, 베노밀 수화제를 한 봉을 털어 가지고 그 다음에 막걸리 3병 4병 이어 가지고 30분 동안 침지하거나 또는 심기 전날에 푹 담가 놓으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심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이 밝은제를 연구가 많습니다. 밝은제도 국내 종류가 많습니다만, 제 경험상 보니까 루트칸이라는 밝은제가 있습니다. 이 뿌리를 상당히 잘 발생되게 하고 근권 형성을 좋게 합니다. 그 루트칸을 여러분들이 20단말에 2리터 또는 1리터를 여셔가지고 푹 담그셨다가 심으시면 확실히 이 자람새가 상당히 좋고, 또 뿌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지상부에 직지 발생이 상당히 잘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묘목을 하면 이미 심고 난 이후에 그런 우리 그 농원에서는, 가수원에서는 이 점적을 통해서 또는 점적이 없는 분들은 그 희석했는 물을 여기다가 한 5리터 내지 10리터 정도를 부어주시면 되죠. 희석했는 물을. 루트칸 물 500리터에 2리터 한 병을 다 여셔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한 주당 5 내지 10리터를 이렇게 부어주거나 찔러주시면은 상당히 작은 대목의 나무, 후지, 홍도든 그런 M구 작으면은 상당히 뿌리 활착에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총 면적당 따져봤을 때 20단말에 2리터를 희석해서 한 500평 정도, 500평 내지 600평 정도를 관주하시면은 상당히 묘목 성장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루트칸의 그 제품을 제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같이 영상에 첨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을 처음 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부러진 가지가 있죠. 이 부러진 가지는 전정가위로 제거하셔야 됩니다. 제거하시고, 보통의 묘목들은 밑에 하지 우세된 게 보통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 보면은 원주간과 경쟁되는 게 한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되는 거 한두 개 제거하시고, 하단부에 하지 우세가 한 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부러진 것, 그 다음에 구부러진 것,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루트칸을 희석했는 그 물을 점적관수를 통해서, 또는 이 점적관수가 없는 가수원은 곧바로 직관주하시거나 찔러주시거나 그래 하시면 상당히 뿌리 활착에 도움되고, 뿌리 활착에 됨으로 해서 지상부에 이 직접 발생되는 것은 원칙은 뿌리 힘이 좋아야 됩니다. 묘목 상태에서 옮겨왔는 그 묘목은 뿌리의 저장 양분이 작은데 그 작은 저장 양분 가지고 직접 발생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뿌리가 활성화되고 근권수가 많아야 지상부의 직접 발생도 잘 된다. 그런 원리죠. 답은 뿌리에 있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모든 나무에. 뿌리가 너무 실려도 깔이 안 나고 도장이 많이 되고 직립지가 많이 나오죠. 묘목도 마찬가지예요. 뿌리 근권 형성이 잘 돼야 직접 발생이 좋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 나무가 내건성 또는 내한성 또는 역병, 무릎병, 비단병 이런 병에도 자체적으로 힘이 생긴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말씀이죠. 적진병도 마찬가지죠. 다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1년생 묘목, 2년생 묘목은 사암으로 말하면 유체는 유천성입니다. 걔한테 칼슘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잘 공급해 줌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대학까지 또는 결혼 장가갈 때까지를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보낼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뿌리 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홍로도 여러분들이 정례 가능한 그런 이 가수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쓸데없는 눈도 지금 제거하는 것들이 상당히 내가 남겨둔 꽃눈에 세포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세포 비례 촉진, 세포 분열 효과, 초기 스타트를 세포수를 많게 함으로써 대과 생산에 유리합니다. 대목사과는 무조건 3, 4단계 나와줘야 도입이 됩니다. 짝수도 붉고, 꽃다발을 많이 따도 이 대목사과는 도입이 될 수가 없고, 후지는 다릅니다만, 좀 다소 다릅니다만, 특히 이 대목사과는 알이 굵어야 되죠. 한국은 유교 제사문화이기 때문에 대목에는 상당히 굵은 걸 다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꽃눈을 제거하거나 또는 요 꽃 바로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한번 제가 건접해 보겠습니다. 여기 정화 바로 뒤에 요래 보시면은 요 뒤 바로 밑에 눈이 있습니다. 요 눈을 요걸 땁니다. 따면 나중에 가을에
착색기에 여러분들이 어깨 위에 달라붙은 스포 타입의 그 이파리를 상당히 제거 작업하는데 오히려 더 수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후에는 실제 묘목 심는 데 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계유제를 대부분 살포 종료했거나 또는 황은 이달 말까지는 살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개화전에 요새 그 화상병 지역은 기계유와 또 가스란 또는 네오보르도 이런 화상병 약도 첨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기계유 칠 필요가 없다, 이달 말 황을 치겠다, 황을 칠 때 거기에도 네오보르도 가스란 혼용이 가능합니다. 또 황 자체만 해도 제 판단에는 화상병 예방에 상당히 도움된다. 과거에 황을 많이 쳤었죠. 그때는 화상병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없었습니다. 그 황을 요새는 많이 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병도 자꾸 번지고 있다는 개인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성육이 빠르기 때문에 뭐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4월 10일부터 15, 16일 사이에 개화전 제1차 전기 방제가 실시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표적인 약이 개화제이기 때문에 주로 베프라이 되겠죠. 살충제는 더스반 또는 충메리, 기타 살충제 플러스 생육을 도와주는 아미노산 제제 플러스 연면시병 붕산 500g을 저는 가용해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해주시고, 또한 개화기 때 별도 또 촬영하겠습니다만 금년도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냉해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과일값이 좋을 때 보면은 뭔가 일이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결실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농사가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개화기 중에는 결실 보조제, 수정 보조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천연 제품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단용 살포해서 결실 확보에 신경 쓰셔야 되고, 또한 인공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수원이 있다면 꽃가루 석송자를 1:3 내지 1:4 비율로 해서 꽃가루 전용 터치기로 뿌려주시거나 또는 면봉으로 찍어주거나 또는 머리뿔 과입을 또는 호박벌 이런 것들을 가연 풀어놓으셔가지고 수정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은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내일든 모레든 계속 필요할 때가 있으면은 판단하셔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풀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 사과나무의 전년도 저장 양분 뿌리 가지고 지상부가 컨트롤 됩니다. 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시작이 되는데 이 풀 때문에 풀과 이 뿌리와의 싸움이에요. 이 개화 초기, 성육 초기에는 토양 속에 있는 뿌리, 토양 속에 있는 각종 그 미량 원소, 그름기를 풀이 다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도 영양분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장 양분이나 토양 양분을 이 풀이 흡수하지 못하도록 청정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초제 치시거나 예치하신 분들은 풀이 조금 더 자라거든 일찍 이 풀베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뿌리가 저장 양분과 토양에 축적된 양분을 뿌리가 온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풀과의 어떤 게임에서 나무가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기에 안전한 바스타 또는 바스타 플러스 알리온을 조기에 뿌려주거나, 또는 청경 재배하신 분들은 수관 하부에 있는 풀을 조기에 예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풀이 짧기 때문에 조금 더 길맥을 하시고, 또한 풀에 민들레가 많이 핍니다. 민들레 꽃이 많으면 벌이 날아와 가지고 사과꽃보다는 민들레 꽃 쪽으로 벌이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개화기 때 꽃이 필 때는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개화 초기부터 여러분들이 이 점적 관수 또는 어쨌든 간에 관수를 하는 것이 암술의 수정 능력을 2, 3일 더 증대시키고 세포분이로 기여한다는 말씀드리고, 이 관수를 꼭 해달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